지식 배경 무한 열정 장학 퀴즈의 MC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일입니다. 오늘 장학 퀴즈는 패자부활전 특집입니다. 지난 상반기 아쉽게 우승하지 못한 네 팀이 다시 한번 챔피언에 도전합니다. 챔피언은 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고 연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들 만나보시죠. 지식 배경 무한 열정 장학 퀴즈. 패기와 열정으로 뭉친 패자부활전 도전팀을 소개합니다. 선두를 유지하다 눈앞에서 놓친 우승의 꿈. 신자매의 환상 호흡을 보여주겠다. 부산 해강고 김민규, 김민서. 치열한 접전 끝에 아쉽게 머무른 2위의 자리. 실패는 있어도 포기는 없다. 경기 김포, 김포외고 강민석, 김규환. 두 번의 실수는 없다. 이제부터 패자의 역습이다. 강원 양구, 강원 외고 장인식, 조태웅. 쓰라린 패배의 아픔을 잊기 위해 오늘만을 기다렸다. 전남 목포, 영흥고 곽근수, 김민관. 과연 패자부활전 우승의 영광은 어느 팀에게 돌아갈 것인가? 막내의 기운 충전하려 해강고 화이팅! 세 번째는 없다. 이번엔 반드시 1등이다. 김포해고 화이팅! WPC는 지겹다. 우승해서 장학금 타자 강원해고 화이팅! 또다시 7시간 이번에는 우승이다. 영고 화이팅! 라운드 1. 1라운드는 팀당 객관식 5문제가 주어집니다. 맞히면 10점, 틀리면 10점 감점입니다. 문제를 놓치면 다른 팀에게 기회가 돌아가고 선두와 200점 차이가 나면 탈락합니다. 자, 몸풀기 문제를 맞힌 팀부터 시계 방향으로 문제를 고르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무함마드를 잇는 계승자라는 의미의 이슬람 종교 지도자. 김포외고 가장 빨랐습니다. 답은? 정답은 술탄입니다. 술탄 아닙니다. 자, 강원외고 답은? 정답은 칼리프입니다. 칼리프 정답입니다. 자, 문제 꾸러미는 강원외고부터 고르겠습니다. 장학 퀴즈 중에서 뭘로 할까요? 퀴로 하겠습니다. 퀴. 자, 퀴에는 어떤 분야 문제가 있을지. 국어, 역사, 한문, 상식, 화학이 있습니다. 먼저 국어 문제부터 드립니다. 부하가 치밀다라는 말에서 부하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간, 폐, 심장, 위장. 3초 드립니다. 자,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자, 김포외고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2번 패입니다. 2번 패. 정답입니다. 네.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신라 문무왕 때 조성한 연못으로 국가의 경사가 있거나 손님을 맞을 때 연회를 베풀던 장소였다. 신라의 뛰어난 조경수를 보여주는 이곳은 어디일까? 부용지, 국남지, 향원지, 안압지. 정답은 4번 안압지입니다. 4번 안압지.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용지는 창덕궁 후원의 연못이고요. 국남지는 부여에 만들어진 백제의 연못입니다. 향원지는 경복궁 후원의 연못을 뜻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조선시대 지배계층 신분인 양반의 양자를 한자로 바르게 쓴 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정답입니다. 3번이 무슨 양자예요? 그 두 개. 그렇죠. 예, 두 개를 뜻하는 두량자죠. 아, 이 양반이라는 게 원래 처음에 뭐와 뭐를 뜻하는 건지 알아요? 동반이랑 서반. 그렇습니다. 예. 원래 관료 체제를 이루는 동반과 서반 두 개를 아울러서 양반이라고 일렀는데 점차 그 가족이나 후손까지 포괄해서 이르게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유럽연합은 유럽의 정치 경제적 통합을 위해 만든 연합기구로 유럽연합의 이사회 의장국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 6개월마다 바뀐다.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의장국을 맡은 나라는 어디일까? 덴마크, 그리스, 벨기에, 이탈리아. 정답은 3번 벨기에입니다. 3번 벨기에 아닙니다. 자, 다른 팀 기회 있는데요. 자, 김포외고가 또 눌렀습니다. 또 맞힐지. 답은? 답은 1번 덴마크입니다. 1번 덴마크. 아닙니다. 자, 이번엔 맞히지 못했습니다. 정답은 4번 이탈리아입니다. 네.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는 이탈리아가 의장국이고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그리스가 의장국을 맡았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것은 농도가 다른 두 용액이 반투과성 막을 사이에 두고 접촉했을 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용매 분자가 이동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것은 무엇일까? 엉김 현상, 삼투 현상, 모세관 현상, 확산 현상. 정답은 2번 삼투 현상입니다. 2번 삼투 현상. 정답입니다. 잘 맞췄습니다. 엉김 현상은 액체 또는 기체 중에 분산돼 있는 콜로이드 입자들이 큰 입자로 뭉쳐져 가라앉는 현상을 말하고요. 모세관 현상은 모세관을 액체 속에 넣었을 때 관 속의 액면이 관 밖의 액면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현상. 확산 현상은 밀도나 농도 차이에 의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퍼져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강원외고가 이렇게 해서 오늘 처음 문제를 풀어봤는데 지난번에 태훈 군이 초반에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그 아버님께서 긴장하지 말라고 우황청심환을 사주셨다. 그래서 그 약효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도 혹시 먹었습니까? 아니,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어요? 오늘 긴장이 덜 돼서 안 마셨어요. 아무래도 한번 나와 보고 두 번째니까 긴장이 안 돼요? 네, 그래요. 예. 방송에 적응을 빨리 하는군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지난번보다 한결 안 떨려요? 네. 좋습니다. 그래요. 인식권. 네. 지난번에 챔피언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2단계나 3단계 때에서 사실 너무 많은 문제를 놓쳐왔고 네. 좀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은 그냥 몰라도 팍팍 누겠습니다. 몰라도 네. 감점이 있잖아요. 태웅이가 알아서 잘 해주겠죠. 옆에 있는 태훈 군을 믿는다? 네. 그래요. 자, 일단 강원외고가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팀들은 어떤 문제를 고를지 영흥고의 순서입니다. 학 고르겠습니다. 학. 자, 학에는 어떤 분야가 있을지 음악, 생물, 사회, 상식, 인물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음악 문제부터 드립니다. 동요 퐁당퐁당에서 누나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 돌을 던지다, 빨래를 한다, 나무를 씻는다, 물고기를 잡는다. 답은 3번 나무를 씻는다입니다. 3번 나무를 씻는다. 정답입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여러 쌍의 유전자가 관여하는 다인자 유전은 무엇일까? 눈꺼풀, 피부색, 보조개, ABO식 혈액형.
답은 2번 피부색입니다. 2번 피부색. 정답입니다. 그렇죠. 눈꺼풀 보족의 ABO식 혈액형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형질이 결정되는 단일 인자 유전이고요. 다인자 유전은 피부색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은 경쟁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미성숙 산업을 뜻한다. 이것은 무엇일까? 유치산업, 기간산업, 후방산업, 사양산업. 답은 1번 유치산업입니다. 1번 유치산업. 정답입니다. 그렇죠. 미성숙 산업을 유치산업이라고 합니다. 기간산업은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필수적인 중요한 산업을 뜻합니다. 철강산업 같은 업종을 기간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사양산업은 쇠퇴해가는 산업을 말하고 후방산업은 전체 생산 흐름에서 산업의 뒤에 위치한 업종으로 소재를 주로 만드는 산업을 말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소설가 이청준의 작품은 시나리오로 각색해 영화로 많이 만들어졌다. 이청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 미량, 나는 행복합니다. 서편제, 젊은 날의 초상. 3초 드립니다. 자, 얘기를 안 했습니다.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다른 팀 기회 있는데요. 자, 김포 외고 눌렀습니다. 답을 맞힐지 답은?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젊은 날의 초상. 정답입니다. 잘 맞췄습니다. 젊은 날의 초상은 이문열의 소설 젊은 날의 초상이 원작입니다. 그리고 미량은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 나는 행복합니다는 이청준의 조만득 씨, 서편제는 이청준의 남도 사람이 원작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병 활동은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된 군인들이 1907년부터 의병 부대에 합류하면서 점차 대일 전쟁의 성격을 띠게 됐다. 이 사람은 의병 부대의 연합인 13도 창의군의 총대장으로 각국 영사관에 의병 승인 요청을 요구한 사람인데 누구일까? 이소웅, 유인석, 이인영, 신돌석. 3초 드립니다. 답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자, 이번엔 해강고가 눌렀습니다. 답은? 3번 이인영입니다. 3번 이인영. 정답입니다. 잘 맞췄습니다. 의병 부대들은 만여 명의 의병들을 규합해서 13도 창의군을 결성하고 이인영을 총대장, 허위를 군사장으로 삼아서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아, 영은고, 작전을 확실하게 짜고 나왔군요. 좀 모르겠다 싶으면 아예 말을 안 하기로 했어요? 네. 감점을 당하느니 네. 저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영흥고가 감점에 관한 아주 가슴 아픈 추억이 있어요. 사실 뭐 여기 네 팀이 다 안타깝게도 챔피언이 못 됐지만 영흥고가 파이널 라운드 2번 문제까지는 1등이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두 문제에서 3번 오답을 말해서 30점이 깎였습니다. 그 30점 깎인 게 결정적이었죠. 네. 그래서 결국 챔피언이 된 팀이 전일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흥고를 뿌리치고 챔피언이 된 전일고가 지금 4승까지 했잖아요. 네. 예?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부하가 짐입니다. 아, 부하가 치미는군요. 예? 저 자리가 내 자리인다는 생각 듭니까? 네. 아, 우리가 갔으면 우리도 4승쯤은 했을 거다. 네. 그래요, 예. 전일고는 몇 승까지 할 것 같아요, 느낌에? 전일고는 제가 봤을 때 5승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5승까지? 7승은 안 돼요? 7승을 가기에는 고3이라는 부담감이 클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고3이기 때문에 5승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는 힘들 것이다. 네. 그래요. 영흥고가 만약에 갔다면? 저희는 7연승. 7연승. 문제 없이? 네. 아, 그래요. 예. 아마 정말 우리를 꺾고 올라간 팀이 연승을 하는 거 볼 때마다 좀 아쉬운 느낌이 들 텐데. 예. 그래요. 자, 이제 부산 해강고가 고르겠습니다.
자, 지금 남아있는 문제 꾸러미가 장하고 지가 있는데 뭘로 할까요? 장으로 하겠습니다. 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역사, 국어, 상식, 지구과학, 인물이 있습니다. 자, 역사 문제부터 드립니다. 크림 전쟁, 아편 전쟁, 백년 전쟁, 보어 전쟁에 모두 참여한 국가는 어디일까?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3초 드립니다. 정답은 1번 영국입니다. 1번 영국. 정답입니다. 잘 맞췄습니다. 각각 영국과 어디가 붙었는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백년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 그렇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이고 보호 전쟁은 영국과? 독일? 네? 모르겠어요. 예, 영국과 트란스발 공화국. 아편 전쟁은 2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1차가 영국 대 어느 나라? 청나라. 그렇습니다. 청나라고요. 2차는 영국과 프랑스 대 청나라입니다. 그리고 크림 전쟁은 러시아 대 오스만 튀르크, 영국, 프랑스, 사르데니아 연합군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사람의 신체와 관련이 있는 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활개, 억장, 배알, 오금. 정답은 1번 활개입니다. 1번 활개. 아닙니다. 자, 이번엔 영흥고가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2번 억장입니다. 2번 억장. 정답입니다. 네, 잘 맞췄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배알과 오금이 신체의 일부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 활개는 몰랐어요? 활개는 몰랐는데 저쪽에서 오답이라 하길래 아, 그렇군요. 예, 배알은 창자를 낮게 이르는 말이고요. 오금은? 무릎 뒤쪽. 그렇습니다. 무릎에 구부러지는 오목한 안쪽 부분을 말합니다. 활개는 뭐냐 하면 활짝 벌린 팔과 다리를 활개라고 합니다. 예, 활개치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 억장은 썩 높은 것 또는 그런 높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여름철에 밤이 되어도 기온이 많이 내려가지 않아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더운 밤을 열대야라고 한다. 열대야는 밤 최저 기온이 섭씨 몇 도 이상일 때일까? 18도, 20도, 25도, 28도. 정답은 3번 25도입니다. 3번 25도.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대야는 밤 최저 기온이 섭씨 25도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어로 동쪽을 뜻하며 남극 연구기지 중 하나다. 인류 최초의 유인 우주선의 이름이기도 한 이것은 무엇일까? 보스토크, 미르니, 플레토, 루스카야. 정답은 1번 보스토크입니다. 1번 보스토크. 정답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조선 중종 때의 송순의 가사작품 연항정가입니다. 신선이 어떤 것인가? 이 몸이야말로 신선이로구나. 강산풍월 거느리고 내 한평생을 다 누리면 악양루 위에 이 사람이 살아온들 호탕한 정회야 이보다 더하겠는가. 연항정가에서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 두보, 이태백, 도연명, 백거이. 정답은 2번 이태백입니다. 2번 이태백. 정답입니다. 자, 해강고. 지난번에 인상적이었던 게 남동생이 신청을 해서 두 누나가 이 자리까지 나왔었습니다. 예? 결과에 대해서, 아쉬운 탈락에 대해서 남동생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남동생이 민서를 되게 많이 구박했어요.
민서 양을 특히 구박한 이유가? 마지막에 장보고라고 대답하는 바람에 네. 저희가 최종 라운드에서 저희만 틀렸거든요. 그렇죠. 마지막 문제에서. 예. 그 남극 과학기지를 묻는 문제였는데, 예? 장보고 과학기지다라고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구박을 받았어요? 네, 특히 예. 뭐라고 하던가요? 누나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냐고. 자기도 알고 있었대요? 네, 알고 있었대요. 나도 아는 걸 누나가 모르냐? 정말 알고 있었을까요? 본인 알고 있었어요. 진짜로? 네. 야, 그거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면 그 뒤로 두고두고 구박을 하던가요? 네. 예. 그래서 장으로 시작된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장자가 나오면 무조건 쳐다보는군요. 네. 예,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김포배고의 순서인데요. 남은 건 지읍니다. 자, 지혜는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지리, 국어, 역사, 화학, 상식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리 문제부터 드립니다. 북극해 연안에서 주로 술록을 유목하며 살아가는 민족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사모예드족, 이누이트족, 라프족, 카렌족. 3초 드립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강원외고가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1번 사모예드족입니다. 1번 사모예드족. 아닙니다. 어려웠나요? 북극해 연안에서 주로 술록을 유목하며 살고 있는 민족은 사모예드족, 이누이트족, 라프족. 예. 카렌족은요, 미얀마와 타이에 거주하는 민족으로 여자들은 어릴 때부터 노쇠로 된 링을 목에 걸어서 목의 길이를 늘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아마 사진을 봤을 텐데. 예, 그래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소정의 출연료 지급에서 소정은 무엇을 뜻할까? 원하는 만큼, 적은 액수에, 정해진 대로, 능력에 해당하는. 3초 드립니다. 정답은 2번 소정이 적은 액수입니다. 2번 적은 액수. 아닙니다. 자, 영흥고가 눌렀는데요. 답은? 답은 3번 정해진 대로입니다. 3번 정해진 대로.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왜 정해진 대로죠? 정할 정자. 정자가 정할 정자. 예. 소자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예. 해석해보면 그런 식으로. 그래요. 예. 소자는 바소자고요. 정자가 정할 정자. 그러니까 정해진 만큼의 출연료를 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적은 액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서울의 중심부에서 약 25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산세를 이용해 방어력을 극대화한 성이다. 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축성술의 시대별 발달 단계가 잘 나타나 있으며 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 성은 무엇일까? 수원화성, 남한산성, 북한산성, 행주산성. 정답은 2번 남한산성입니다. 2번 남한산성. 정답입니다. 잘 맞췄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물질은 모기나 농작물의 해충 등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이다. 레이첼 카슨이 쓴 침묵의 봄이라는 책에서 이 물질의 위험성을 경고해 환경운동의 기폭제가 됐는데 이 물질은 무엇일까? 불소, 벤젠, 메틸수은, DDT. 정답은 4번 DDT입니다. 4번 DDT. 정답입니다. DDT를 잘 맞췄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최근 일본의 이동통신업체에서 세계 최초로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다. 이 로봇은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인공지능 클라우드 시스템에 저장하며 자연스러운 언어 구사도 가능하다. 이 로봇은 무엇일까? 로미오,
와봇 원, 페퍼, 아티. 3초 드립니다. 정답은 4번 아티입니다. 4번 아티. 아닙니다. 자, 다른 세 팀 기회 있습니다. 3초 드립니다. 자, 영흥고가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3번 페퍼입니다. 3번 페퍼. 정답입니다. 와봇 1은 1973년에 일본에서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로미오는 프랑스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아티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교육용 로봇입니다. 맞아. 네. 자, 김포외고 긴장이 좀 덜 풀렸나요? 예. 오늘 가족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서요? 아, 네. 네. 이번에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회사에서 싱가포르로 발령이 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동생한테 같이 가 있으면 가서 공부하면 좋은 기회다 생각해서 저희 가족이 다 가게 됐는데 예. 저는 기숙사 학교라서 저 혼자 한국에 남아있기로 했거든요. 아하. 근데 엄마가 항상 너 혼자서 잘할 수 있냐 걱정하셔서 잘할 수 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언제 가세요? 다음 달에 가신댔어요. 다음 달에?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뭐 같이 있지만 곧 자주 보기 힘들게 되잖아요. 네. 예. 한 말씀 드리죠 뭐. 네. 엄마가 맨날 저 혼자 있으면 맨날 이상한 거 하고 공부 안 할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데 저 혼자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 잘해서 열심히 좋은 대학 갈게요. 그래, 잘했어요. 자, 1라운드 문제를 풀어본 결과 현재 영흥고 잘하고 있습니다. 160점으로 선두고요. 해강고가 140, 그리고 김포외고, 강원외고가 110점의 상태입니다. 자, 장학 퀴즈는 고등학생 여러분의 참가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친구와 한 팀이 돼서 최대 7승, 3천만 원의 장학금에 도전해 보십시오. 라운드 2. 2라운드는 거제형 주관식 15문제가 주어집니다. 맞히면 20점, 틀리면 10점 감점이며 추가 점수 또는 상품이 걸린 한국사 문제도 있습니다. 선두와 200점 차이가 나면 탈락합니다. 이것이 빠르면 절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먹는다라는 속담에서 이것은 무엇일까? 자, 강원외고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눈칫밥입니다. 눈칫밥. 아닙니다. 자, 영흥고가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눈치입니다. 눈치. 정답입니다. 야, 영흥고가 눈치가 빠르네요, 정말. 옆에서 눈칫밥이라고 해서 틀리니까 바로 맞췄습니다. 예?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대지의 여신을 부르는 말이며 지구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기도 하다. 영흥고, 답은? 답은 가이아입니다. 가이아. 정답입니다. 그렇죠.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이 지구는 하나의 거대 유기체라고 말하며 사용한 이것은 무엇일까? 가이아를 잘 맞췄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조선 후기에 집안을 장식하기 위해 그린 그림으로 해, 달, 나무, 꽃, 물고기 등을 소재로 파격적인 구성과 색채를 통해 민중의 김포외고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민화입니다. 민화. 정답입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이 작품은 1930년대 스페인 내전에 참전했던 해밍웨이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창작한 장편 소설이다. 1943년 헐리우드에서 영화로 만들어져 큰 호평을 받기도 했던 자, 해강고. 답은? 무기여 잘 있거라. 무기여 잘 있거라. 아닙니다. 자, 강원외고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정답입니다. 예, 잘 맞췄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온도 변화에 따라 팽창 수축하는 정도가 다른
두 종류의 얇은 금속을 포개 만든 것이다. 강원외고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바이메탈입니다. 바이메탈. 정답입니다. 그렇죠. 쌍금속이라고 하죠. 전기밥솥, 전기다리미, 전기주전자 등에 사용하고요. 온도에 따라 휘는 정도가 달라 온도 조절 장치에 사용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바이메탈을 잘 맞히면서 강원외고가 2위로 올라섰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빈 방을 지키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여인의 한탄을 노래한 가사다. 김포외고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규원가입니다. 규원가.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부사 또는 원부가라고도 불리는 이 작품은 규원가입니다. 김포외고가 150이 되면서 역전 2위가 됐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중국 남송 시대부터 전해져 온 이 음식은 중국의 4대 명절 중 하나인 음력 8월 15일 중추절에 먹는 전통 과자다. 해강고 눌렀습니다. 답은 월병입니다. 월병. 정답입니다. 잘 맞히면서 해강고도 공동 2위가 됐습니다. 월병이 어떤 것의 모양을 본따 만들었죠? 달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그렇습니다. 보름달. 둥근 달의 모양을 본따서 밀가루 반죽을 둥글게 빚어서 그 안에 팥소와 말린 과일, 견과류 등을 넣어서 구운 이 음식. 월병을 잘 맞췄습니다. 이제 상품이 걸린 자랑스러운 한국사 문제 드립니다.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한 후 전국적인 양전 사업을 통해 토지 소유자를 파악하고 토지 소유권 증서를 발행했다. 고종은 이러한 토지 소유권 증서의 발급을 통해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고 국가 재정 개선에 해강고가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지게입니다. 지게. 정답입니다. 야, 170으로 역전 2위가 됐습니다. 해강고가 점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선두와는 불과 30점 차입니다. 그렇죠. 고종은 미국인 측량 기사를 초빙해서 전국적으로 양전 사업을 시행하고 지게라는 토지 소유권 증서를 발급했습니다. 해강고가 잘 맞췄습니다. 자, 현재 영흥고가 200점으로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부산 해강고 바짝 치고 올라왔습니다. 170점. 김포외고 150점, 강원외고 140점의 상태입니다. 조금 더 힘을 내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집을 지어주며 삶의 희망을 제공하는 운동이다. 미국의 전 대통령인 김포외고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헤비타트입니다. 헤비타트. 정답입니다. 잘 맞췄습니다. 김포외고 공동 2위 170점이 됐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의 참여로 잘 알려졌습니다. 헤비타트 운동. 거주지를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간단하고 제대로 된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지어주자는 목적을 가진 사회적 운동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열자에 나오는 말로 중국의 거문고 명인인 백아가 자신의 연주 소리를 해강고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지음입니다. 지음. 정답입니다. 이야, 해강고가 190, 선두를 10점 차이로 따라붙었습니다. 실력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 백아와 누구의 일화에서 유래했죠? 종작이요. 그렇죠, 종작이. 예, 자신의 소리를 알아주던 친구 종작이가 죽자 검은고 줄을 끊고 슬퍼했다는 데서 유래한다. 그래서 지음은 어떤 사이를 얘기합니까? 자신의 모든 걸 알아주는 친구 사이. 그렇죠. 예, 아주 친한 친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지음이죠. 예.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탄소 원자 60개가 모여 축구공 모양을 자, 얼마 안 듣고 영흥고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플로렌입니다. 플로렌. 정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건축가 벅민스터 플러가 1967년 몬트리올 만국 박람회를 위해 설계한 돔의 형태가
플로렌의 분자 구조와 똑같기에 그 이름을 따서 플로렌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가 독일군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구축한 이번에 김포외고 답은 답은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 정답입니다. 예, 김포외고도 190 공동 2위가 됐습니다. 마지노선이 어떤 의미죠? 이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네, 최후 그렇습니다. 저지선. 네,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마지막 한계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30점이 걸린 자랑스러운 한국사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말을 타고 공채로 공을 치던 경기로 세종대왕은 자, 얼마 안 듣고 영흥고 답은 답은 격구입니다. 격구. 정답입니다. 예. 자, 격구 잘 맞히면서 250으로 점수를 올렸습니다. 격구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한다면? 말을 타면서 예. 골프 비슷하게 생긴 채로 이렇게 치는 공을 쳐서 일정 틀 안에 공을 넣으면 득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옛날 무관들과 민간에서 하던 무예의 한 가지로 말을 탄 채 숟가락처럼 생긴 막대기로 공을 쳐서 상대편의 문에 넣는 놀이입니다. 세종대왕은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라야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할 수 있으며 창과 검술도 능란하게 된다고 해서 이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현재 영흥고가 250점으로 점수를 높였습니다. 유일한 200점대고요. 그 뒤를 해강고와 김포외고가 190점으로 바짝 따르고 있고 강원외고가 140점의 상태입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로 수준에 도달한 정책 금리를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국채, 회사채 등 금융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 김포외고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양적 완화입니다. 양적 완화. 정답입니다. 그래요, 예. 이거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어떻게 알았어요? 저희 동아리가 경제 동아리여가지고 아하, 그래요. 제로 수준에 도달한 정책 금리를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국채, 회사채 등 금융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 양적 완화를 잘 맞히면서 김포외고 200점대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2라운드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염색체 중에는 성을 결정하는 성염색체가 있으며 인간은 XY 염색체를 가진다. 자, 해강고가 눌렀습니다. 답은? 안 눌렀는데. 3초 드립니다. 네. 자, 문제를 더 들을까요?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Y 염색체에 있어 그 형질이 자, 해강고 다시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한성유전입니다. 한성유전. 정답입니다. 잘 맞췄습니다. 조금 전에 아쉬움을 털어냈습니다. Y 염색체에 있어서 그 형질이 항상 누구한테만 유전되죠? 아버지에서 아들. 그렇죠. 남자에게만 유전되는 것은 무엇일까? 한성유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라운드를 마친 현재 목포 영흥고가 250점으로 선두입니다. 파이널 라운드. 파이널 라운드는 종합형 5문제와 최종 1문제입니다. 종합형 5문제는 맞히면 30점, 틀리면 10점 감점이고 최종 1문제는 50점까지 걸 수 있습니다. 선두와 200점 차이가 나면 탈락합니다. 자, 그럼 점수가 가장 높은 영흥고가 문제를 고르겠습니다. 몇 번으로 할까요? 2번. 2번.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티베트계 네팔인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었지만 현재는 히말라야 등산에 없어서는 자, 강원외고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셰르파입니다. 셰르파. 정답입니다. 잘 맞췄습니다. 셰르파가 등산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죠? 도우미. 그렇죠. 도움이죠. 예. 등산 안내자의 의미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티베터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의 이것은 무엇일까? 셰르파를
강원외고가 잘 맞췄습니다. 자, 이제 몇 번으로 갈까요? 4번. 4번 창의력 문제 드립니다. 네모 안의 숫자들은 일정 규칙에 따라 배열돼 있습니다. 규칙에 따를 때 물음표에 들어갈 3개의 숫자를 맨 위부터 순서대로 말해 주십시오. 자, 김포외고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864입니다. 864 아닙니다. 자, 영흥고 답은? 답은 586입니다. 586 도 아닙니다. 자, 강원외고 답은? 정답은 845입니다. 845 아닙니다. 자, 김포외고 답은? 정답은 548입니다. 548 아닙니다. 해강고 답은? 정답은 865입니다. 865요. 5요. 865 정답입니다. 야, 접전 끝에 해강고가 가져가네요. 예, 다른 팀들 이제야 아하 하는 그런 표정 아쉽습니다. 왜 865입니까? 옆에서부터 작은 수를 뺀 다음에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수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를 뒤집는 거죠. 알고 나니까 허탈하죠.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규칙은 왼쪽 네모 칸의 숫자들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거꾸로 배열되는 것입니다. 단 가장 작은 숫자는 제외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숫자 5468을 거꾸로 배열할 때 가장 작은 수인 4는 빠지겠죠. 그래서 정답이 865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점수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 영흥고는 점수가 깎이면서 240 됐고요. 해강고가 230으로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김포외고 180이고요. 강원외고 150. 자, 남은 문제에서 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자, 해강고가 고르겠습니다. 1번 하겠습니다. 1번. 김정희는 날카로운 감시관과 열정적인 예술혼으로 수많은 후학을 길러낸 조선 후기 최고 예술인이다. 또한 김정희는 이것의 대가기로. 자, 해강고 마침 역전입니다. 답은? 정답은 추사츠입니다. 추사체. 자, 맞다면 역전합니다. 추사체 아닙니다. 자, 강원외고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금성문입니다. 금성문. 금성문 아닙니다. 자, 또한 김정희는 이것의 대가이기도 한데 비석에 쓰인 명문을 연구하는 학문인 이것은 무엇일까? 자, 다시 눌렀습니다. 강원외고 답은? 답은 금속학입니다. 금석학. 자신 없게 금석학이라고 했습니다. 금석학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석에 쓰인 명문을 연구하는 학문, 금석학입니다. 예, 금석문은 왜 틀렸는지 알겠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맞췄습니다. 예, 아, 해강고 추사체인 줄 알았죠? 예, 아까 두 친구는 거기서 역전을 하는 줄 알았겠지만, 예? 아, 상대적으로 영흥고는 아까 역전 당하는 줄 알고 아차했는데, 예? 그래요. 아니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더군요. 예? 자기들이 문제 맞출 생각을 안 하고. 예. 자, 지금 저 30점짜리 문제가 2개 남았는데, 야, 이거 모르겠네요. 지금 선두와 2위의 점수 차는 불과 20점이고요. 그리고 김포외고, 강원외고도 180, 170입니다. 만약에 강원외고가 다음 두 문제를 다 맞힌다 그러면 230이 되는 거예요. 선두와 10점 차가 됩니다. 충분히 모두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포외고가 두 문제를 다 맞히면 공동 선두입니다. 자, 몇 번 갈까요? 3번. 3번. 그래, 그 무렵이었다. A가 날 찾아왔다. 자, 얼마 안 듣고 강원외고 또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C입니다. C. C. 정답입니다. 이야, 강원외고 대단합니다. 파이널 라운드를 이렇게 극적으로 만드네요. 예.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교과서에 실린 시여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교과서에 있습니까? 네. 누구의 작품인지 알겠네요, 그럼. 파블로 네루다의 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블로 네루다의 시라는 시입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럼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 그 무렵이었다. 시가 날 찾아왔다. 난 모른다.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겨울에선지 강에선지 언제 어떻게 왔는지도 모른다. 네, 1971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칠레 시인 파블로 네루다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그 부분, 바로 시였습니다. 네, 시가 시인을 찾아오고 시인이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보고 그 속에 동화돼가는 과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초반에는 사실 영흥고가 약진을 하면서 패자부활전이 조금 싱겁게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야, 이거 30점짜리 문제 하나에 최종 문제 하나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팽팽합니다. 가장 점수가 높은 영흥고와 가장 낮은 김포외고의 차이가 불과 60점. 네. 남은 문제에서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해요. 어떻게 될까요? 자, 5번 문제 드립니다. 자, 먼저 검은고 산조를 듣겠습니다. 검은고 연주의 특징 중 하나는 오른손을 가야금처럼 손으로 튕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막대를 가지고 연주하는 것이다. 이 막대를 무엇이라고 할까? 자, 강원외고 답은? 답은 활대입니다. 활대. 활대 아닙니다. 자, 이 막대는 무엇일까요? 자, 네 팀 모두 3초 드립니다. 아하, 그래요. 좀 어려웠나 봅니다. 이 막대는 술대라고 합니다. 예, 술대. 이번 문제를 맞히는 팀이 상당히 유리해지는 건데, 그리고 영흥고가 맞췄으면 아주 유리해지는 건데 아쉽습니다. 볼펜 크기 정도로 검은고를 연주할 때 오른손에 끼워서 줄을 튕기는 막대, 술대였습니다. 이제 최종 문제 남았습니다. 자, 이번 문제 맞히면 건 점수를 가져가고 틀리면 그 점수만큼 깎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본래 귀금속의 순도를 판정하는 데 쓰이는 검은색 암석을 뜻하며 가치, 능력, 역량 따위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로도 사용한다. 이것은 무엇일까? 각 팀이 건 점수 보겠습니다. 지금 해강고, 김포외고, 강원외고는 전부 50점을 걸었습니다. 답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영흥고, 왜 0점을 걸었습니까? 답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써놓고도 이거 확신이 없어요?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영흥고가 맞든 틀리든 일단 영흥고는 점수 변동이 없습니다. 문제는 다른 팀입니다. 해강고가 220에서 50을 걸었기 때문에 만약에 해강고가 맞히면 270으로 역전 챔피언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해강고도 틀리고 강원외고가 맞다면 강원외고와 영흥고는 240으로 공동 선두가 됩니다. 그럼 동점자 대결로 챔피언을 가립니다. 선두 영흥고를 제외한 모든 팀이 50점씩 건 상황. 만일 영흥고가 틀리고 해강고가 정답을 맞히면 대역전극이 펼쳐진다. 장학 퀴즈 패자 부활전, 그 결과를 지금 공개합니다.
자, 어떻게 될지. 어떤 변화가 생길지. 네 팀의 답을 보겠습니다. 자, 세 팀은 답이 같고 한 팀이 다릅니다. 영흥고, 흑요석. 흑요석, 이게 어떤 건가요? 아니요, 답을 정확히 몰랐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시금석은 그 순도가 아니라 네. 그 두 암석을 긁었을 때 예. 굵기를 하는 걸로 구별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시금석은 아니고 네. 그냥 생각나는 돌 이름 적었습니다. 아, 다른 세 팀은 다 시금석이라고 적었는데요. 그러게요. 그리고 시금석을 적은 팀들은 자신 있게 50점을 걸었는데요. 예? 자, 시금석이 정답이면 해강고는 270이 됩니다. 극적인 역전승을 거둡니다. 영흥고 입장에서는 흑요석이 정답이어야 합니다. 아니면 둘 다 정답이 아니든지. 예. 영흥고, 만약에 시금석이 정답이어서 또 역전을 당하면 이거 억울해서 어떡하죠? 그러게요. 예.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본래 귀금속 순도를 판정하는 데 쓰이는 검은색 암석을 뜻한다. 가치, 능력, 역량 따위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로도 사용한다. 시금석은 확실히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자, 지금 영흥고 많이 힘이 빠진 듯한 느낌인데요. 시금석과 흑요석, 둘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시금석입니다. 패자 부활전의 챔피언은 부산 해강고입니다. 축하합니다. 방청으로 와준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리고 TV로 봐주시는 할머니,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에게 감사. 같이 와준 하철이, 은비 너무 고맙고 엄마 이거 이제 저 없어도 잘할 수 있어요. 2단계 끝날 때만 해도 이제 꼴짝이구나 싶었는데 파이널 라운드에서 좀 맞춰갖고 그래도 많이 나아졌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3단계 때 좀 많이 맞춰서 그렇게 나쁜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에 좀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2등을 했는데 이번에도 2등을 해서 두 번 다 태블릿 PC를 받게 돼서 좀 아쉬운데 후회는 없습니다. 저를 응원해준 친구랑 가족들한테 정말 고맙고요. 영모가 내가 비록 우승하지 못했지만 2등은 했으니까 그래도 한번 봐주라. 오늘 장학퀴즈 우승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아까 문제 풀 때마다 동생이 알려준 문제가 여러 개 나와서 동생한테 정말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아빠랑 이모랑 이모네 사촌 동생들이랑 다 이번에 응원 왔는데 이겨서 나 치서서 정말 기쁜 것 같아요. 그리고 해강고등학교 3학년 4반 우리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다 같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저번에 파이널 라운드 문제를 틀려갖고 아쉽게 떨어졌는데 이번에 맞추게 돼서 정말 기분 좋고요. 우승해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2학년 4반 사랑해.